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이틀만 시장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틀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는 약 3.2%, 코스닥은 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수 포인트는 코스피가 2,750, 코스닥은 900선을 탈환을 했죠. 근데 사실 뭐 참 안타깝죠. 3,000, 1,000 이 위에서 움직이길 바랬는데 900 탈환했다고 안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봉 차트로 보면 여전히 불안한 자리예요. 이게 V자 반동으로 치고 올라와 줄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대외 악재들로 인해 쌍바닥 만들러 갈지 뭐 전문가들마다 지금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증권 전문가, 애널, 뭐 주식 방송에 나오는 매니저, 슈퍼개미들 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도 종종 주식 방송도 보고 뭐 주식 관련 경제 방송이나 유튜버 채널들도 보는데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수차례 틀리기도 하고요. 12월 달에 다들 뭐 산타랠리가 온다고 했다가 산타랠리가 안 오니까 갑자기 뭐 산타가 코로나 걸렸다 2주 뒤에 온다 격리 해제돼야 온다 이러면서 이제 1월 새해 효과와 함께 산타가 온다 이랬다가 다 폭락하고 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구정설을 샌다 이러면서 또 2월 이러고 있죠. 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때 가서 조심해야 된다 뭐 다 폭락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참 뭐 예측은 다 빗나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면 설령 물려도 시장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편하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물려 있고 좀 속상한 1월 달이었지만 그래도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대충 하는 말 같지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괜히 어설프게 막 저점 고점 맞추는 모멘텀 플레이 하다가 손실을 더 크게 보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손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하고 올라면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물론 이 과정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만 물리더라도 조금 마음 편한 종목에 물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10종목 중에 한 7, 8개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테마주나 단타 매매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반등할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튼튼한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법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잘 가다듬으시면 좋겠고, 한 주간 있었던 또 연휴 전에 있었던 특징 섹터와 종목들, 다음 주에 봐야 할 종목들까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금요일에 판을 바꿀 만한 아주 큰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라 계절 독감 정도로 전환하겠다.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멀지 않을 것 같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거의 뭐 한가 근처까지 가는 큰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이 나왔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딱 한 종목, 그 노래방 관련주 있죠. TJ 미디어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뭐 그다음 엔터주까지 뭐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제 막판에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작년 2분기, 3분기 이때쯤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그때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추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갈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금방 끝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작년 5, 6월 달쯤 됐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그때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분기쯤 지수도 거의 최고점, 6월 달이었나요? 최고점을 향해 갔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거의 막 이제 막 최고점을 향해 가는데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해외에서는 더 이전에 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월쯤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들 일제히 조정 나오고 종합지수도 꺾였죠.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다 뭐다 뭐 위드 코로나다 뭐다 기대감이 다 물거품이 되고 지수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다시 회복되면서 가을이 됐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백신도 맞았고 지수 조정도 다 받았고 정말 리오프닝이 갈 때 됐다, 코로나 끝날 때 됐다 이랬는데 11월 말 또 무슨 사건이 터지죠?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또 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또 회복되는가 싶더니 이번 1월 조정이 찾아왔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정부의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있었던 건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종류가 꽤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마 여기서 나올 악재가 더 있을까요? 지금 1월 달에 나온 악재가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이제 그야말로 패닉이 될 텐데 저는 지금은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포트에 리오프닝 종목 한 종목 정도, 많으면 두 종목 정도를 담아두면 최소 5에서 10% 정도는 큰 반등이 없더라도 5에서 10% 정도는 안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게 정말 시세의 출발이라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추천 종목은 뒤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한 주 시장보다 사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건 미국 시장이에요. 페이스북 이제 메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하룻밤에 뭐 시총이 300조 가까이 날라갔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시총이 무슨 1조가 아니죠. 1000조가 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 변동폭이 10% 이상 나온다? 정말 미친 변동성입니다. 이런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 아닌 시장이에요. 아마존도 목요일에 큰 하락이 나왔다가 실적 좋게 나면서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 미장이나 국장이나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장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섹터가 있다면 그나마 반도체 정도는 좀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이번 1월 급락에서도 반도체는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큰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다. 반도체 종목은 꼭 섹터, 그러니까 포트에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과대낙폭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면 거의 뭐 수익이 날 거예요. 최소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날 텐데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 조심해야 될 종목들 한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투심이 약한 장에서는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 한 방에 그냥 종목이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과 보고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한경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라든지 해서 이걸 좀 잘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상패 시즌도 다가오고 일단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이제 2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증권사 리포터 있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의 뉴스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예로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PI 첨단 소재. 이 종목 보시면 한번 좀 적어볼게요. 증권사 리포트를 잘 보자. 1번 PI 첨단 소재.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PI 첨단 소재는 어떤 종목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증권가 여기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PI 첨단 소재.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성장성이나 전망 다 나쁘지 않아요. 시총도 1조 2,500억 굉장히 좀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1월 25일 날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뉴스 공시 보시면 1월 25일 날 목표 주가 하향 하나금토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부진, 마진율 하락,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기존 7만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하향이 된 거예요. 이 25일 날 아침에 장 전에 나온 거거든요. 언제냐면 25일 이때입니다. 이때. 예. 1월 25일 맞죠. 종가상으로 13.6%가 하락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시총이 1조 2천억이 넘는 종목인데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근데 리포트 한 방에 뉴스 한 방에 그냥 13%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1월 2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줄은 당연히 몰랐죠. 사람들은. 이게 종목 분석 들어가서 재물을 보시면 컨센서스 나쁘지 않거든요.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것도 7만 원을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가 5만 6천 원으로 하향이 됩니다. 주주들 멘붕 와요. 이 리포트가 야속할 만도 한 게 이 종목은 여러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뉴스 공시 들어가면 11월 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비슷한 뉴스 나왔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11월 30일 이때죠. 미래에셋에서 단기 실적 부진 불가피 목표가 하향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보시면 목표가를 기존 7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며칠? 11월 30일 장 직전에.
그럼 언제예요? 11월 30일? 이때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때 언젠지 기억하시죠? 오미크론 퍼지면서 11월 말에 전체 시장이 지수 조정받던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리포트 두 방에 그냥 이때는 얼마야? 종가 마이너스 11.3%, 이때는 13.6%. 주주들 입장에서 속 터지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락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리포트 한 방에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리포트 나오고 급락. 주주들이 열받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장 안 좋아서 열받는데 안 좋은 타이밍에 꼭 이 타이밍에 이런 리포트를 냈어야 했냐라는 것이죠. 물론 애널들이 하는 게 이런 일이니까 좋게 생각해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타이밍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장 하락에 속상한 주주들 뺨 때리는 격인 거죠. 이게 1월 25일이고 1월 26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종목, 제 관심 종목만 좀 적어드리는 거예요. 덕산 네오룩스 1월 26일 한번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도 덕산 네오룩스 뉴스 공시 한번 볼게요. 뉴스 공시 보시면 1월 20 없네요. 네, 없으면 네이버로 가서 저게 모든 뉴스가 다 그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니까 덕산 네오룩스 뉴스를 그냥 한번 볼까요? 뉴스 여기 제가 봐놓은 게 있죠. 1월 26일 날짜 보이시죠? 덕산 네오룩스 4분기 부진 요 뉴스예요. 보시면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췄다. 그쵸? 아까 PI 첨단 소재랑 똑같은 뉴스죠. 1월 26일 날 덕산 네오룩스가 어떻게 됐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날입니다. 딱 봐도 벌써 보이죠? 이날. 예, 이날 1월 26일 날 종가 마이너스 13.2% PI 첨단 소재랑 똑같은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리포트를 지금 타이밍에 내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이틀 연속 이런 게 나왔고 세 번째 또 있어요. 효성화학입니다. 효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알짜 회사들이 많거든요. 1월 27일 효성화학을 보면 다시 여기 증권 들어가서 효성화학 뉴스 공시를 가는 거예요. 1월 27일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목표가 하향 신영증권에서 나온 건데 똑같죠. 기존 5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향했다. 꽤 많이 하락한 거죠. 이거 목표가 하향을. 그럼 효성화학 차트 한번 볼게요. 이날이죠. 1월 27일 요날 이거 보면 목표가가 하향되면서 종가 마이너스 16%. 여러분 이거 시총이 꽤 높거든요. 시총이 7천억이 넘는 회사예요. 주가가 높은 건 뭐 이제 주식수와 관련된 거니까 아무튼 시총이 7천억인 회사인데 뉴스 한 방에 마이너스 16%가 나옵니다. 너무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인 거죠. 이 개잡주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거의 시총이 1조를 넘나드는 종목들인데 참 주주 입장에서 속쓰리죠. 저는 이 셋 중에 이 덕산 네오룩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를 제가 카톡방에서 1월 14일쯤부터 이때쯤에 제가 덕산 네오룩스 움직이는 게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카톡방에서 언급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상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 호가창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보면서 제가 이상한데 깨름직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 하락에 비해 잘 버티길래 그냥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포트 한 방에 그냥 급락하면서 이사단이 났죠. 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 평단이 거의 뭐 요 정도 라인에서 평단이긴 한데 전저점 부근이 평단이긴 한데 참 보면서 좀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덕산네오스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참 속이 쓰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거 실적 좋고 튼튼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한번 호가창들 그다음에 뭐 관련 뉴스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주담과 통화를 하면서 좀 정보를 얻는 건데 쉽지 않죠. 보면서 만약에 급락 나온다 싶으면 좀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써서든 어떻게든 해서든 저 덕산내로서 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이 쓰리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이거 4월까지 왜냐면 이 작년 그 한 해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시기가 이제 3, 4월에 계속 나오면서 상패 시즌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급락 맞는 일 없도록 급락 맞더라도 비중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증권사 리포트 영향으로 하락한 이런 종목들 말고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시장 하락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현대차, 이것도 분위기가 최악이죠.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없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긴 하니까. 그다음 뭐 카카오 같은 온 국민의 욕을, 주주분들의 욕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카카오도 뭐 완전 차트 무너졌죠. 네, 이 정도.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처참합니다. 마지막에 좀 반등이 나오긴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대장인데 이렇게 주가가 내릴 줄은 뭐 아무도 몰랐죠. 공장에 불도 나고 뭐 내부자 거래 악재도 터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내려오면서 이제 LNF 같은 종목도 덩달아 내려와 있어요. LNF, 그쵸? 덩달아 내려왔는데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첨보 같은 것도 내려왔다가 똑같이 반등. 차트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위치예요. 이 정도. 그렇죠.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천보까지 이 네 종목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니까 같이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매수해도 좋은 자리긴 한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거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도 거의 최악이었어요. 그 페이스북 실적 악화로 이제 급락 나오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맥스트, 그쵸? 그리고 NP, 자이언트 스텝, 차트 다 똑같죠? 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미래에 이쪽으로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같은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내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빠질 거거든요. 많이 빠지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내려갈 종목들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 잡아도 지금은 시장 빠지면서 다 같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조금 반등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크래프톤 한번 보세요. 크래프톤, 이 차트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몇 거래일 연속 하락인가요?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시총이 거의 20조가 넘었던 종목인데, 참 주주분들 너무 속상하죠. 이거 뉴스 본 것 같아요. ACDC 현대산업개발보다 크래프톤이 더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충 매매해도 수익 구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보단 상승의 여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중요하다. 무조건 시장이 반등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시장을 응원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종목이랑 섹터를 좀 공유하고 마칠게요. 이건 지울게요. 관심 종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봐야 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여행, 항공, 카지노, 연세, 레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의류, 영화, 뭐 노래방도 있는데 노래방 지울게요. 이거 TJ 미디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어쨌든 테마입니다. 테마라면 실적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총이 가벼운 종목을 하는 게 좀 앞에 적을게요. 화끈하게 하려면 시총 가벼운 종목을 하면 됨. TJ 미디어 같은 경우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 시총 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볼까요? TJ 이거 상한가 29.87% 갔는데 이거 시총이 얼마냐면 657억이네요. 그래서 상한가 간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종목이라서 갔다기보다 가벼우니까 날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항공 쪽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로 봤을 때 대한항공 별로 안 빠졌어요. 빠진 게 별로 없죠. 그럼 이게 리오프닝이 된다 해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해서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리오프닝 테마를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박살난 종목들 있죠. 완전히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크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파라다이스. 이런 거. 이거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니,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로 보시면 대략 한 36%, 35%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죠. 여행 폭망이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요. 14%, 30% 비슷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모두투어, 이런 똑같죠. 차트 모양.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다고는 하는데 실적도 엉망인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빠졌네. 그럼 이런 거는 오히려 매수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보는 종목은 의류 쪽, 그 다음에 카지노 쪽.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될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은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좀 이 종목이거든요. 크리스 FNC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게 스포츠 의류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게 골프 의류가 대박이 나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골프존이나 뭐 다른 종목이랑 같이. 근데 문제는 이 종목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만주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고 그냥 한번 크리스 FNC 거래량 요것만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롯데관광개발 옛날부터 좀 좋게 말씀드렸었죠. 제주 드림타워 이거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롯데랑은 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름은 롯데관광개발인 제주 드림타워 때문에 한번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그쵸, 요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도 주류 테마로 엮여서 이제 급등이 나는데, 그쵸, 분위기가 괜찮게 올랐죠. 3일 연속 양봉.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갈지 모르겠는데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 중에 엔터주도 같이 봐야 돼요. 엔터주는 하이브, SM, 그 다음에 뭐 있죠? YG, 그 다음에 JYP, 이렇게 네 종목. 근데 하이브, SM, YG, JYP인데 SM 같은 경우는, SM은 이거는 개별 이슈로 좀 미리 올라왔어요. 예, 3일 연속으로 개별 이슈 좀 올라왔고, 하이브는 좀 많이 내려가 있죠. 하이브도 이제 금요일 날 양봉 한번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SM, 하이브랑 JYP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 요 정도.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한두 종목은 꼭 포트에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를 보시면 제가 현재도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게 이제 PSK, 좋게 보고 있고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PSK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또 좋게 보는 게 ISC예요. 이 종목도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금방 또 다시 올라오죠. 시장 하락분에 비해서 상당히 지수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월덱스, 이런 종목들 또 거의 뭐 빠진 게 없죠. 예,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반도체를 워낙 많이 매매를 했고 또 많이 들고 있어서 뭐 추천드릴 종목은 많은데 이 정도만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덱스,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근데 좀 지금 매수하기 좀 애매한 자리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머트이, 이 종목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 신고가인데 신고가 부분까지 아마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테스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6, 7% 가까이 올라왔어요. OSAT의 거의 대장 종목이죠. 반면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LB세미콘을 매수하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왜냐? 회사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LB세미콘 요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덱스는 뺄까요? 뭐 이렇게 네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소개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종목을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목이 올라오길 기도하기보다 시장이 올라오길 기도해야 됩니다. 시장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은 종목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현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그냥 테마니까, 리오프닝은 테마니까 이쪽에 잠깐 발 담가 놓으시고 비중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너무 분산 매수하지 마시고 한두 종목에 집중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시장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뭐 좋게 보는 섹터는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국내 주식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가들의 어떤 리포트, 또 전망이 담긴 의견들이 한 3, 4월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뭐 공매도까지 체크해 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공매도는 왜 체크해야 되냐면 내 종목에 이상이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공매도가 많이 쳐진다라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공매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1월 달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오면서 저도 매매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물린 거 두고 관망만 하고 넉넉히 있었어요. 근데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2월 달부터는 좀 시원하게 반등 나오면서 좀 매매를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제가 아래 영상 그 설명란에 오픈카 톡방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하셔도 좋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서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인사가 없으시면 이제 광고인 줄 알고 저희가 강퇴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계좌도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2월 달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